동사 파트에서 지금 2번 수업을 했고요. 오늘이 세 번째 부분을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맨 처음에 배웠었던 건 동사의 형태, 그 다음에 동사가 아닌 형태, 그리고 그에 따른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그리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수식어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라고 맞지, 그치? 그 다음으로는 또 두 번째로 배운 건 뭘까요? 두 번째로 배운 거,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단어의 종류는 8가지라 팔품사라고 부르고, 그 팔품사를 가지고 문장의 구성성분을 만들면 문장을 이루는 구성성분은 5가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되고,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배합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문장의 종류를 5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걸 바로 우리는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문장의 오형식에서 각각의 문장에 반드시 포함되는 2개의 필수 구성성분은 뭐와 뭐에 해당한다? 주어와 서술어에 해당하더라 라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형식별 동사들을 오늘 외워서 각각의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나 또는 보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시제예요. 여러분 시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선생님이 문법을 설명해 주는 건 가급적 깔끔하게 수학처럼 알려주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외워두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단어도 파닉스를 왜 배우냐라고 물으면 단어를 바르게 읽고, 그래서 듣기도 쉽고 그 다음에 또 외우기도 쉽도록 해주기 위해서 사실 파닉스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문법도 똑같다. 문법의 기본을 배우는 이유는 그걸 배워놓고 내 거로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공부가 모두 다 편해지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배우는 12시제, 이게 어렵냐? 얘는 정말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 12시제가 다음 시간에는 능동수동이라는 이름의 태로 변환이 되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능동과 수동은 우리는 계속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시제가 완벽히 되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또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쵸?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수직선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려놓고, 자, 가운데 어디쯤을 현재, 왼쪽을 과거, 오른쪽을 미래라고 해서 3가지 시제를 한번 써봤습니다. 됐죠? 그쵸?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시제를 배우는 순간인 만큼 더 정확하게 명칭을 잡아서 우리는 여러분 얘를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시제에 해당합니다. 됐죠? 그쵸?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현재, 단순 현재라는 시제를 어떨 때 쓰냐? 나는 학생이다.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학교에 간다. 엄마는 집안일을 하신다. 아빠는 회사에 가신다. 등등과 같은 표현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반적인 사실이나 현재의 상태, 나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단순 현재라는 시제를 씁니다. 그럼 당연히 단순 과거는 뭐냐? 현재 이전에 일어나서 현재 이전에 끝난 일을 우리는 단순 과거라고 부르더라 라고 되죠. 그 다음에 또 단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현재 이후에 발생하여서 현재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어떤 일을 말할 때 우리는 단순 미래라는 시제를 쓰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어렵지 않아요. 맞지? 그치? 그럼 여러분 봐봐, 내가 선생님이고 여러분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건 사실이에요. 단순 현재 시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죠? 나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영어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요. 두루뭉술한 현재 말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러분 얘를 뭐라고 부른다? 현재 진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너 어제 뭐 했니? 라고 물었을 때 나 어제 학교에 갔지 뭐 해? 라고 대답하면 단순 과거이지만, 너 어제 저녁 7시에 뭐 했어? 라고 물었더니 예영이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나 그때 저녁 먹고 있었어 라고 말하면 과거의 특정 순간 시점에 여러분의 동작을 나타내는 과거 진행이라는 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유나, 너 내일 뭐 할 거야? 아, 저 내일 학교 갈 거예요. 라고 하면 단순 미래이지만, 유나, 너 내일 12시 반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아, 저는 그때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일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아, 뭡니까? 특정 미래의 시점에 여러분의 동작을 나타내는 거. 우린 얘를 미래 진행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문법에서 현재와 현재 진행, 과거와 과거 진행, 미래와 미래 진행을 구별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설사 나온다고 하면 반드시 앞에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지 시제 그 자체를 구별하라는 문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둘의 경계를 엄격하게 나누어서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볼래? 여러분 있잖아요. 너는 대전에 얼마 동안 살았니? 라고 물었더니 얘기를 해요. 지원이가 저는요 10살 이후로 대전에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서훈이한테는 서훈아 너 중국 가봤어? 그러니까, 아 사실 저 중국에 5번 정도 가봤어요. 경험을 나타내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나는 5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오고 있어요. 아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들처럼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되어져 온 어떤 일을 말할 때 우리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특정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이전부터 그 과거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온 이 일을 우린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과거 완료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현재 이후에 미래라는 시점을 정해놓고 미래 이전부터 미래까지 행해지는 어떤 일을 말할 때 우린 여러분 얘를 뭐라고 부른다? 미래 완료라고 부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더라 라고 하는 것만 일단 머릿속에 넣고 시작합시다. 시간의 전후 관계는 여러분 어떻게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현재와 현재 진행을 구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완료와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서 선생님은 일단 크게 요 정도 시제만 써놓고 위로 올라가서 각각의 시제의 모양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쵸? 자 머릿속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만 먼저 넣어주세요. 어떻게? 요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됐죠? 그쵸?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웠던 12시제라고 하는 것을 외우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영어에는요. 단순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진행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여러분 완료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됐지 그치? 단순이라 하면 우리가 굳이 이름을 칭하지 않았던 그냥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ing를 우리는 진행이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동사의 형태에서 배웠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완료라고 하는 동사는 어떻게 생겼죠? have pp가 되는 거 맞습니까? 됐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완료 진행은요 이름처럼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완료와 진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더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료 진행을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 have 동사는 그대로 앞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have 썼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봐봐. 비동사와 pp를 합쳐요. 비동사의 pp 여기 뭐죠 여러분? 옳지. have been 쓰고요. ing를 그대로 내려서 have been ing라고 하는 것을 쓰면 얘는 바로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시제를 쓰더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외우지 마시고 완료도 알고 있고 진행도 알고 있으니까 더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안에는 거짓말처럼 시제가 갖는 이름의 시제들이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have pp는 완료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BING는 진행인 거 맞습니까? 그쵸? 동사의 모양 안에 시제가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단순과 진행과 그리고 뭡니까? 완료와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틀이 되는 4개의 시제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가지를 곱하면 총 12가지의 12시제라고 하는 것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쵸?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고 물으면 역시나 어려울 거 없이 어떻게 하면 되냐. 단순의 첫 번째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행의 첫 번째 동사
비동사, 완료의 첫 번째 동사, 완료 진행의 첫 번째 동사. 여러분 앞에 나오는 동사들을 뭐로 바꿔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바꿔라. 그러면 12가지 시제를 외우지 않고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단순 과거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여러분 단순 과거. 동사에다 여러분 뭐를 붙이면 과거가 돼요? ed. 맞지, 그치? 그 다음에 비동사라면 비동사의 과거형은 두 가지. 뭐가 있습니까? was와 were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재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사 뭐를 씁니까? 원형을 쓰죠. 그런데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다라고 하면 우리는 동사에 뭐나 뭐를 붙여라? s나 es를 붙여라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비동사의 현재형은 세 가지가 있죠. 불러보세요. 뭐 있어요? am, are, is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시제는 동사 앞에 뭐를 갖다 붙이면 미래가 됩니까? 미래조동사. will을 쓰면 will 동사 원형이 되어서 단순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될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역시 외우지 마시고 비동사의 미래형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will be가 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됐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아래에 내가 시간을 2분만 줘볼게요.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9가지 시제를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 맨 앞에 있는 동사를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지, 그치? 비동사의 과거형도 알고 있고 비동사의 현재형도 알고 있고 비동사의 미래형도 알고 있고 각각의 have 동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하기 전에 일단 자신 없으면 연필로 쓰시고 아니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여러분 그러면 과거 진행은 어떻게 쓸까? 비동사의 과거형이 뭐였어요, 여러분? was 또는 were, ing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현재 진행은 뭐겠어요, 여러분? 지우야 뭐야? is만 써? is. 내가 am을 먼저 썼는데 am, are, is, ing 맞아요? 그럼 미래 진행은 어떻게 쓸까, 수인아? 옳지, will be, ing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과거 완료는 뭘까요? 여러분 같이 대답해봐. had, pp. 맞아요? 그럼 현재 완료는 어떻게 쓸까? have 또는 has, pp. 3인칭 단수일 때 has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미래 완료는 어떻게 쓸까? will, have, pp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은 어떻게 쓸까? had been, pp. 현재 완료 진행은 어떻게 쓸까? have, has been, pp. 잠시만. ing를 안 써놓고 다 내가 갑자기 여기다가 pp를 써놨네? 말하다가 이상해서 보니까. 맞죠? had been, ing. have, has been, ing. 그 다음에 여러분 미래 완료 진행은 어떻게 쓰면 돼? will, have been, ing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해서 12가지 시제를 한번 완성해 봤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뭐만 알고 있으면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만 알고 있으면 완료 진행의 모양도 만들 수 있고 각각의 동사 맨 앞에 있는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로 만들어주면 총 12가지 12시제를 외우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내가 다 가리고 시제만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 그치?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짚는 다 동사가 무슨 시제에 해당하는지 대답을 한번 해볼까? 동원아, 이거 뭘까? am, is, ing. 일단 현재, 옳지. 현재 진행이죠. 맞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서은아, 그러면 얘는 뭘까? have, has, pp. 옳지, 맞지? 자, 그럼 이번에 있잖아. 지원아, will 동사 원형, will be는 뭐죠? 단순 미래. 맞습니까? 자, 예영아, 그러면 있잖아. 얘는 뭘까? had, pp. 옳지, 과거 완료입니다. 자, 지우야, have, has been, ing 하면 뭐겠어? 옳지, 현재 완료 진행. 동사의 모양 안에는 시제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지, 그치? 자, 유은아, 그러면 얘는 뭘까? will be, ing. 미래 진행. 맞아요, 그쵸? 수인아, 그러면 있지. 얘는 뭘까? was, were, ing. 옳지. 자, 동원아, will have pp가 뭘까? 미래 완료요. 옳지. 자, 그 다음에 또 서은아, had been ing는 뭘까? 옳지. 지원아, will have been ing는 뭐지? 옳지. 그 다음에 예영아, 얘는 뭘까? 단순? 현재. 지우야, 얘는 뭐겠어? 그죠? 이거예요. 동사의 모양을 보고 그 시제가 무엇인지는 딱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제 이름만 알면 뭐하냐? 그 시제의 위치가 어디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수직선으로 보여준 겁니다. 맞죠? 그쵸?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 쓰지 마세요. 너무 쉬운 문제라 보면 창피하니까 나중에 보면.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e 빈칸 to school yesterday 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선택지가 선생님이 여기다 선지를 A, B, C, D 4개를 넣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전체 다 이 하나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일단 하나는 내가 뭘 할 것이냐 go, 또 하나는 to go, 하나는 goes, 또 하나는 went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순서가 무엇이냐? 일단 여러분 이 문장의 동사가 뭘까요, 서은아? 옳지, 빈칸이 동사죠. 자, 그럼 서은이가 동사가 될 수 없는 선지를 하나 지워줄래? 뭐를 지울까? 응? 절대 동사가 아닌 형태가 하나 있잖아. 뭐야? 그렇죠. B번에 to go. 여러분 to 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동사의 형태, 원형, s나 es, 동사의 ed를 붙인 과거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맞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뭐도 안 되지? go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얘도 지워야지, 그치? he가 현재를 쓸 거면 goes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그치? 아, 그럼 여러분 남아있는 동사를 봤더니 하나는 단순 현재라는 시제가 되고 또 하나는 단순 과거라는 시제가 되더라. 그럼 여러분 문제가 이미 얘기해줘요. 야, 나 시제 문제야. 그러니까 시제 골라주면 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시제의 힌트가 될 만한 시간 어구가 하나 있는데 지원아, 그게 뭘까? yesterday죠. 그러면 예영아, 답은 뭐가 돼야 될까? D번에 went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초등학생들이 보는 문장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동사 관련한 어법에 시제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별거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아, 그럼 시제 문제의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각각의 시제가 좋아라 하는 시간 표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또 그 해당하는 시간 표현의 동그라미를 땅 쳐서 바로바로 시제를 찾아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됐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1번입니다. 1번에 있잖아요. 항상 하고, 보통 하고, 자주 하고, 오늘 하고, 지금 하는 거. 여러분 얘는 무슨 시제랑 가장 잘 어울릴까요? 무슨 시제? 단순
현재라는 시제와 가장 잘 어울리더라. 우린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을 만나면 현재 시제를 고르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볼래? 어제, last week, 지난주, 또는 2 weeks ago, 2주 전, 또는 in 2023, 2023년, when I was asleep, 내가 잠이 들었을 때와 같은 이런 표현들은 딱 들으니까 무슨 시제랑 잘 어울립니까? 단순 옳지. 과거라는 시제랑 잘 어울리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tomorrow, 내일, 또는 next week, 또는 2 weeks later, in 2026와 같은 표현들이 나온다면 얘는 무슨 시제랑 잘 어울릴까요? 단순 옳지. 미래라는 시제랑 잘 어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에요. 4번을 보시면 여러분 얘는 뭐냐? 여러분 for 더하기 숫자 기간입니다. 나는 대전에 10년 동안 살아왔어요. since 과거 시점. 나는 10살 이후로 대전에 살아왔어요. so far until now. 나는 지금까지 대전에 살아오고 있어요. 나는 1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영어를 가르쳐 오고 있어요. 나는 최근에 중국에 가봤고요. 나는 방금 막 숙제를 끝냈고요. 나는 이미 청소를 끝냈습니다. 와 같은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무슨 시제랑 가장 잘 어울릴까 여러분? 옳지. 현재 완료라는 시제와 잘 어울리더라. 그럼 여러분 봐봐. 이렇게 단순 과거와 또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비교가 많이 되어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요런 표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since가 이후로 라는 무슨 뜻으로 쓰일 때 과거 시점과 함께 쓰이는 뭐뭐 이후로 이래로 라는 의미로 쓰일 때 우리가 현재 완료와 함께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since는 이후로 이래로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because와 똑같은 무슨 뜻도 있죠? 때문에 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걔도 알고 계셔야 실수 없이 시제를 고를 수 있다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5번과 6번 완료 중에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 이제 좋은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자, 여기를 내가 뭐라고 할까? 이쯤을 현재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명확한 과거예요. 과거. 그런데 여러분 그 명확한 과거보다 더 언제 일어난 거? 더 이전에 일어난 거. 우린 여러분 얘를 뭐라고 부른다? 과거 완료. 때로는 어떤 선생님은 뭡니까? 대과거라고도 부르죠. 그쵸? 선생님은 그 표현을 잘 안 써가지고 중요한 건 아니고 됐습니까? 현재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거. 우리는 걔를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봐. 내가 어제 동원이 집에 도착했을 때 동원이는 잠이 들어 있었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미 둘 다 지나간 일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동원이네 집에 도착한 게 더 이전이야? 동원이가 잠든 게 더 이전이야? 잠든 게 더 이전이죠. 우리가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물으려면 반드시 현재를 기준으로 더 이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두 개가 있어야 하고 그 두 개의 사건 중에 하나가 더 이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 내가 그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했죠. 여러분 도착한 거 이미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그는 이미 가버렸답니다. 그럼 내가 도착한 게 더 이전일까? 그가 가버린 게 더 이전일까? 가버린 게 더 이전이라서 정답은 뭐가 되면 될까요? had already gone 이라는 표현이 돼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미래 완료라고 하는 시제도 우리가 외우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번에는 이쯤을 현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있는 여기를 현재 이후에 미래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이후에 발생한 미래인데 그 특정 미래 시점보다 더 언제 일어난 거? 더 이전에 일어난 거. 역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미래 완료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미래 완료와 미래 중에서 미래 완료가 더 전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위치상으로. 맞지, 그치? 그죠?
자, 그럼 표시를 해놨다면 예문을 한번 보시면 봐봐. Until I arrive at his house에서 내가 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의 집에 아직 도착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얘 배웠죠? until과 같은 시간 접속사절 안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더라 라는 내용 정도는 배웠을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현재를 쓴 것이고, 그럼 여러분 봐봐. 이게 바로 내가 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라고 했을 때 그의 집에 도착하는 시점을 미래라고 본다면 그는 그의 숙제를 끝내놓을 거다 라고 했으니까 도착하는 게 더 이전이다. 그가 숙제를 끝내는 게 더 이전이 된다? 끝내는 게 더 이전이 되지 수인아. 그래서 여러분 우린 이럴 때 미래 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쓰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시제의 종류 12가지 시제의 모양을 만들어 봤고 12가지 시제가 어떻게 위치하느냐 시간의 전후 관계를 살펴봤고 각각의 시제가 좋아하는 시간 어구와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지금 맞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시제 다 배웠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여기서만 나오냐? 그렇지 않아서 하나 우리가 시제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요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여기 by the time 괄호 열어서 어디서 come 여기 홈에서 한번 괄호 닫겠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앤디는 그의 숙제를 끝내놓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그녀가 집에 도착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여러분 will come 쓰면 맞아요? 틀려요? 안 되죠. 그렇죠? 뭐 때문에? by the time이라고 하는 시간 접속사 때문이죠. 여러분 영어에는요. by the time, until 또는 when 뭐뭐 할 때와 같은 표현들. 그 다음에 as soon as 뭡니까?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if 만약 뭐뭐라면 또는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과 같은 조건 접속사들. 이렇게 시간 또는 조건 접속사는 무슨 시제? 여러분 현재 동사라고 하는 것이 미래 시제를 대신하더라 라고 배웠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 자리에 여러분 정답은 뭐가 돼야 할까요? comes가 되면 되더라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요렇게. come은 왜 안 돼? 주어가 뭐라서? 3인칭 단수라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나온 김에 선생님 요거 하나 써주고 넘어갈게요. 잘 봐봐. 영어에는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 것이 있냐. 주인공절에 해당하는 주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주절에 딸려 나온 뭐가 있다?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이 문장의 주어 동사가 뭐예요? 라고 묻는 것은 주절의 주어 동사를 묻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영어에서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반드시 한 개씩밖에 못 온다고 했잖아. 기억나? 또 다른 주어 동사를 데리고 나오려면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접속사가 데리고 나온 절을 딸려 나온 절이라 종속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진짜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절을 주인공절이라 해서 주절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쵸? 근데 여러분 영어에는 주절과 종속절 사이의 시제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일단 방금 봤던 그 예문에 주절은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절은 by the time 이하예요? 아니면 and 이하예요? and 이하죠. 그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절의 시제가 만약에 현재잖아? 그럼 종속절은 있잖아요.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고 각각의 완료 시제도 다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럼 봐봐. 만약에 있잖아.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잖아. 그럼 종속절은요. 과거거나 과거 완료만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 주절의 시제가 미래라고 해볼게. 그런데 그 종속절 중에서도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데리고 나오는 절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뒤는 방금 보신 것처럼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현재 동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시해서 한번 따로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각각의 주절과 종속절은 나름의 시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예외적인 내용은 주절이 미래일 때 종속절은 시간과 조건 접속사를 데리고 나온다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더라 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절과 종속절은 당연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됐지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여러분 또 내가 질문 1번 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The president insisted that the operation 빈칸 kept secret. 자 여러분 이 문장의 동사가 뭡니까? insisted가 되는 거 맞지 그치?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뭐를 주장했냐면 데리아를 주장합니다. 그러한 운영이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가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볼래? 봐봐. 이 문장의 동사 깜짝이야. 자, 이 문장의 동사가 insist로 과거잖아. 그치? 주절의 동사가. 그럼 대절은 선생님이 뭐여야 한다고 했죠? 과거나 과거 완료여야 한다라고 말한 거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대로라면 답이 뭐가 돼야 돼? 일단 모를 수도 있죠. 자, was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는요. 답이 무조건 뭐냐? should be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볼래? 아래의 동사는 suggest, 제안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뒤에 역시 동사 자리에 주절이 과거니까 was, 과거를 고르고 싶지만 정답은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비동사 앞에는 뭐가 생략이 된 것이냐라고 하면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생략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게요? 뭐 때문이게요? 앞에 나오는 바로 insist나 suggest와 같은 동사들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어떤 규칙이 있느냐 한번 볼게요. 써볼게요. 주장하다, insist. 그 다음에 명령하다, order 또는 command. 그 다음에 또 require, 요구하다. 비슷하죠? request, 요구하다. ask, 요구하다. 그 다음에 제안하다니까 recommend, 추천하다 동사도 되고요. 또는 뭐 advise도 되고요. 또는 뭐도 써볼까? propose도 되고요. 그 다음에 suggest 같은 동사들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동사들을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동사라고 부릅니다. 다시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동사. 여러분 이러한 동사들이 뒤에 데리아를 데리고 나오면 주어 자리는 반드시 여러분 should 더하기 동사 원형에서 뭐를 생략할 수 있다? should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시제에서 우리가 또 예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라고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문법 문제에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많이들 틀리겠죠. 그렇죠? 틀리고 왜 틀렸나 해설지를 보면 딱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내 눈에 insist나 suggest 같은 동사 뒤에 대절에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이거 한 번 배웠다고 다음에 나올 때마다 내 눈에 보이는 문법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선생님이 앞으로 독해를 하든 어디서든 이게 관련된 게 나온다면 그때 늘 똑같이 몇 번 써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라고.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팁 1, 팁 2는 바로 뭐에 해당하냐?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시제의 개념 외에 우리가 예외적으로 기억해야 할 시제 관련 표현들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거는 관용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써놓기만 하겠습니다. 천천히 쓰세요. 나는 미리 써놨어요. 자, 여러분 must have pp라고 하는 것은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 되고요. may 또는 might have pp를 쓰면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 되고요. cannot have pp 하면 뭐뭐 했을 리가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should have pp라고 하는 것은 뭐뭐 했어야 했다 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팁 4로 가면 뭐가 있냐라고 하니 자 여러분 요거 중학교 때도 배웠나 이거 세 가지? 아마 맨 위에 거를 주로 배우지 않았을까? used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be use를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때 여러분 이 to는 to 부정사의 to일까요? to 부정사의 to일까요? 전치사의 to일까요? 당연히 to 부정사죠. 뒤에 동사 원형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e usual to ing라고 하는 것을 쓰면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때 여러분 이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것이다? 전치사가 되어서 뒤에 ing라고 하는 동명사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팁4에 있는 이 표현은요 동방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 자주 줄 때가 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거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위에 나와 있는 보시면 조동사 관용구 표현 보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이 문법 문제는 거의 해석해서 풀었어요? 하지 않고 풀었어요? 하지 않고 풀었는데 조동사 관용구 1, 2, 3, 4가 선지에 있거나 그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얘는 해석해야 하는 몇 안 되는 문법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해석하지 않고 풀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지금 2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를 했는데요. 6페이지는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하지만 5페이지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여러분 거로 만들어 오셔야 한다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는 5페이지, 6페이지 테스트를 보겠죠. 그걸 외워오시면 돼요. 알겠어? 자,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 요거 책 있잖아요. 어법 실전 문제. 여러분 내가 숙제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뭐를 풀어 오시냐면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풀어 오시면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